이번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주설안을 기입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주설안을 봐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봐도 모르겠고 이걸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KS 규격집 안에는 주설안 작성안에 그 어떻게 보면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모르실 경우에는 KS 규격 안에 주설안이 있다라는 거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바이스 1번 지금 2D 정답 도면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번과 2번과 지금 3번과 5번 부품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지금 주설안은 이쪽 위쪽 어떻게 보면은 비부에 대한 이 위쪽의 주설안이 이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설안 적으실 때는 이제 주석에서 노트 이렇게 노트 꺼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정답 도면에 있는 주서를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주서 기입을 해주세요. 주서 그 다음에 1번 일반 공차입니다. 일반 공차 그 다음에 가공부죠. 가공부 KSB, ISO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하시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저희가 KS 규격집에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설안에 적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1 곱하기 45도, 1 곱하기 45. 선생님 도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기호 추가라고 있어요. 지금 기호 추가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45도 기입을 해줬죠? 그 다음에 필렛 및 라운드는 R3입니다. R3 이렇게 기입을 해주세요. 얘가 조금 나와 있다 싶으실 때는 그냥 빈 공간 눌러주시고 ESC 눌러주시고 다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제 또 다시 기입이 가능해요. 다시 일반 못되기는 0.2 곱하기 다시 0.2 곱하기 45도, 45도는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4번이 없고 전체 열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 열처리 라고 해서 HRC 로크웰 경도죠. HRC 지금 5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있죠.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품번을 적어야죠. 무엇이 해당되는지 품번 그리고 2번과 3번과 5번이 해당이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기호 비교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얘가 조금 너무 붙어 있다. 우선 너무 가까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맨 끝에 있는 위쪽의 서식의 맨 끝에 있는 단락 속성이 있어요. 이 부분 저희는 단락 간격을 5로 이렇게 5는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 부분 3으로 이렇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기입을 해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표면 거칠기 표시 삽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제가 기계 가공으로 하셔서 이제 더블부터 시작되죠. 더블 기입을 해주시고 는 들어가고 또 이 부분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컨트롤 V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점 있고요. RY50, RY50, RY50 그리고 다시 RZ50 그 다음에 N10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 저희가 노트를 적을 때는 좀 에러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넣으면 좀 저의 컴퓨터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에러가 생겨서 버벅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소를 작성할 때는 조금 저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 도면 쪽으로 빼서 지금 노트를 조금 잠시 멈춰 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다시 주소 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얘가 조금 크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여기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 클릭해 주시고요. 얘가 3.5로 되어 있어요. 전 2.5로 수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마우스 우클릭 이 부분도 2.5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모두 선택하셔서 컨트롤 C를 했습니다. 저는 모두 선택한 후 컨트롤 C 그 다음에 내려와서 컨트롤 V 다시 내려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저는 복사를 했어요. 두 줄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수정이 돼야겠죠. 근데 다시 저는 또 나와서 이제 컨트롤 S 저장합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를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하면 좀 튕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소 적을 때는 조금 예민하게 좀 저장을 하셔야 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할게요. 주소 부분 저희가 글꼴이 5죠. 5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맞고요. 이 부분 더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이 더블이 아니라 저희가 X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이제 표면 거칠기를 얘를 수정을 했으면 다른 쪽을 클릭을 해도 얘가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 다시 들어가서 여기 얘를 이제 Y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다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또 숫자 변경이 있죠. 이 부분 지금 12.5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이쪽 부분 얘는 3.2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얘는 0.8이네요. 0.8 그 다음에 이 부분 12.5 얘도 12.5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2죠. 네, 3.2 3.2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주소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주소에 대해서 뭐 일반 공자 왜 가공부인지 뭐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되기가 왜 이렇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또 전체열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PDF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주소의 이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소에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가공부 지금 저희가 바이스 1번에 지금 가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공부는 뭐 KSB ISO 2768N급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기계의 가공부의 허용차에 대한 나타난 규격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공부, 주조부, 주강부가 있어요. 그런데 KS 규격집에는 지금 가공부하고 지금 주조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KSB ISO 2768 뭐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외워서 가야 할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주강부예요. KSB 0418 보통급.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 주강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주강부라고 적어줘야 되고 이 주강부에 대한 KS 주소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규격집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한번 저희가 KS 규격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규격집 46번에 나와 있는 주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공자 뭐 가공부, 나는 주조부가 있지만 이제 혹시라도 주강부에 대한 재질이 나왔을 때는 주강부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집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 공차, 뭐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되기, 또 일반 못되기 이런 거는 나와 있지만 주강부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강부에 대해서는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소를 굳이 100% 달달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이렇게 다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파커라이징 처리 같은 경우에는 녹슨
녹쓰는 걸 방지하는데 그래 녹쓰는 걸 방지하겠어 했는데 부품을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다가. 근데 부품을 터무니없는 부품을 갖다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전체 열 처리를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열 처리 오케이 나는 전체 열 처리를 할 거야. 근데 그 뒤쪽에 부품 몇 번, 몇 번, 몇 번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선정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커라이징 처리 끝. 전체 열 처리 끝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그건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커라이징 처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파커라이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부품을 기입을 해줘야 되고 전체 열 처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전체 열 처리에 대한 부품 나는 이 부품을 전체 열 처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외면에는 뭐 명록색 내면은 광면단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떤 부품에 또 4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지 주소에서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격집에 나와 있는 4번에 대해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다듬질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주물품, 무언가 찍어내는, 녹여서 부어서 찍어내는 그 주물품에 대해서 4번 같은 경우가 되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바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물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 깎아내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4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바이스 1번에도 지금 주소에는 4번에 대한 내용이 없죠. 하지만 지금 전체 열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체 열 처리가 2번이나 3번이나 지금 5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언가 맞물려서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고 무언가 좀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열 처리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PDF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래서 일반 공차에 들어가는 가공부, 주조부는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여기 주강부에 대해서는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어떤 게 가공부인지 어떤 게 주조부인지 무엇이 주강부인지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왜냐? 얘는 재질에 의해서 지금 일반 공차는 지금 재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금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해서 이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못따기는 도시되고 지시가 없대. 내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못따기는 1 곱하기 45도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도면에 필렛이 있다면 그 필렛의 라운드는 R3이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 도면에다가 자꾸 이렇게 기입을 해주기에는 좀 지저분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못되기는 0.2 곱하기 45도다. 뭐 이런 거. 내가 도면에다가 지시를 안 했지만 못따기 부분은 0.2 곱하기 45도로 못따기를 해달라. 이런 거를 주소에다 기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부품이 아니라 지금 4번에 대한 설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이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4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주물품인 어떻게 보면 동력 전달 장치 이런 부품에는 동력 전달 장치에서도 지금 그걸 본체라고 하죠. 본체 부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틀에서 이제 찍어내는 그런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5번 파커라이징 처리는 뭐 강의 표면에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파커라이징 처리는 어떻게 보면 재질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CM440을 쓴다거나 SM45 재질에 적용을 합니다. 이제 강에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파커라이징 처리, 그 다음에 전체 표면 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맞다 운동하는 부위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찰열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표면 열 처리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열 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어의 이 혹은 축에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도면을 보시다 보면 파커라이징 처리는 어느 어떻게 보면 부품에 들어가고 전체 열 처리는 이러한 부품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느낌적으로 옵니다. 이게 주입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느낌으로 와요. 느낌으로 와 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더블을 줬는지 무엇부터 시작했는지부터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이제 도면의 산술 평균 거칠기,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그 다음에 최대 높이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소가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꼭 외워야 될 건 주강품 보통급에 대해서는 외워야 된다. 이 부분은 외워야 되고 이 부분이 적용되는 재질은 SC480 이 부분에
적용이 된다. 내가 재질을 SC480, 탄소강 주광품을 줬다. 나의 제품에는 이렇게 뭔가 재료를 줬다 하시면 주광부에 대한 일반 공차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도면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소를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오케이, 주소까지는 이제 몇 번 더 해보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쪽 아래쪽에 비부에 있는 이 재질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 하지만 제가 빠르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재질 부분도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모르더라도 알고는 넘어가자. 아, 나 이런 거 한번 들어는 봤다. 이런 시간으로 제가 이제 재질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 기계 재료에 대한 재질 부분입니다. 이 지금 50번 기계 재료도 저희 KS 규격집에 다 있어요. PDF에. 그런데 50번에 가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색칠을 해줬냐. 규격집을 딱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줬지? GC였는데 GC에서는 뭐였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색감으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주철 같은 경우에는 GC250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GC250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부품은 이제 동력 전달 장치 본체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 커버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탄소강, 아까 말한 SC4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광품, 아까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이 주광품에 많이 들어가는데 주광부에 방금 말씀드린 GC250과 SC480은 틀에 액체를 부어서 굳히는 가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GC250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처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SC480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처리를 한다. 어떤 처리를 한다? 깎아내는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GC250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하지 않는데 SC480은 무언가 깎아내서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SC480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동력 전달 장치 본체나 지금 베어링 커버 같은 경우에는 GC250을 거의 줘요, 재료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박혀 있어요. 내가 동력 전달 장치 도면을 딱 나왔다. 그럼 얘는 본체는 GC250이구나. 이게 이제 몇 번의 과제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오죠. 하지만 얘는 뭔가 100% 막 깎아내기보다는 뭔가 틀에 부어서 그래서 살짝 손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709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 얘네들 이제 본체들이 이제 틀에 넣은 이제 SC480으로 이제 하는 거죠. 주광으로. 그러면 이 부에 대해서는 주소를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시에 많이 해당돼요. 부시. 이 부분 부시이고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몰리브덴강이 있습니다. 지금 SCM430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축이나 스퍼기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 SCM4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CM430이라고 딱 할 때는 얘는 몽탱이를 아주 다 깎아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CM430이 들어갔다. 얘는 W, 표면 거칠기가 W이 아니라 X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SCM430은 그냥 몽탱이부터 깎아서 만든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깎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SCM430 있죠. 기계구조용 탄소강.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SCM430과 SM445C의 다른 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SCM430은 비싸. SM45C는 SCM430보다는 조금 저렴해. 그렇기 때문에 비싸니까 뭔가 강하겠죠? 좋겠죠? 네, SCM430 같은 경우에는 SM45C보다는 조금 비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그러면 SCM430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좀 뭔가 강하겠거니 이렇게 또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축이나 스퍼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M45C도 완전히 깎는 거예요. 깎기 때문에 동력에는 잘 안 들어가죠. 제가 동력 전달 장치를 동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력위에는 지금 SM45C를 본체 이런 데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부류 쪽에 그 베이스 혹은 서포트, 그 다음에 V블록이라고 있습니다.
또 너트 이런 부분에 SM45C 써요. 왜냐? 무언가 깎아서 정교하게 맞춰서 부품과 부품 간에 뭔가를 끼워 넣겠다. 이런 부품에는 SM45C 조금 저렴한 거. 하지만 축 조금 무언가 기능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좀 받쳐줘야 된다. 할 경우에는 SCM430을 써야 된다. 이런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당장 외워라. 뭐 이게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서서히 하시다 보면 이제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느낌적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도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도면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도면이 완성이 됐고 이렇게 완성이 된 도면을 저희가 PDF로 넘기는데 우리가 2D 정답 도면만 한다고 해서 지금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얘뿐만이 아니라 3D 등각 배치도까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트를 복사를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트 복사. 여기 시트 아랫부분에 여기 시트 마우스가 시트 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복사를 합니다. 이제 복사를 하고 다시 시트 1번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좀 이렇게 선택한 시트 이후가 뜨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선택한 시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시트가 2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트를 확장을 시킵니다. 이 부분 시트를 확장시켰더니 나는 솔직히 얘네들 도면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등각도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지우세요. 다 선택하신 후에 지워주세요. 모두 예. 이 부분에 있으면 지금 얘네들도 필요 없죠. 우리는 1번, 2번, 3번, 5번 이런 부품 번호만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다 그룹 해제해 주시고요. 이 부분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룹을 해제해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여기도 그룹 해제. 이 부분 지워주시고요. 주소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지금 여기 척도죠. 이제 각법과 척도를 수정해야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 그래서 이 부분은 NS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각법은 등각으로 기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NS와 등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이제 1번 부품부터 우리가 이제 등각도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뷰에 가셔서 찾아보기 1번이죠. 베이스 열기를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모서리 표시 음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 맞고요. 그래서 우선 클릭을 해주신 후에 이제 우측으로 등각으로 뽑아갑니다. 이렇게 등각으로 뽑아가시고요. 이쪽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쪽과 등각, 반대쪽 등각 뽑으셨죠? 이렇게 클릭 해주시고요. 얘 없애주세요. 네, 얘라고 눌러주시고 이 부분 예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첫 번째 가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렬, 원점에서 지금 수평으로 중심에서 수평 정렬할게요.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도면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저희가 예쁘게 수평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렬에 가셔서 저는 중심에서 수평 정렬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부품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죠.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예쁘게 놔주시고 지금 1번 얘도 한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1번 지금 베이스 배치했고요. 이제 2번 이제 가져와야죠. 2번도 가지고 오고 다시 한번 이거 지금 모서리 표시 음영 클릭을 해주세요. 꼭 이렇게 모서리 표시 음영 클릭을 해주시고요. 1:1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거 모체 지워주시고요. 예쁘게 배치를 하신 후에 2번도 가져오시고요. 이제 다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정렬, 중심에서 수평으로 정렬, 클릭, 얘를 클릭, 네, 이렇게 맞춰졌죠. 같이 움직이고 지금 얘랑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품명, 숫자 얘도 이렇게 좀 맞춰주고요. 이렇게 예쁘게. 여기는 3번 부품이죠. 이제 모델 뷰 찾아보기 3번 가지고 와 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내가 좀 잘못 가져왔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뭔가 잘못 가져왔을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저도 깜빡을 했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 거 지워주시고요.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또 저희가 정렬, 중심에서 수평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네, 이 동그라미 이 부분 보이고 있죠? 이 부분 좀 눈에 거슬리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이쪽 창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나사산 표시 고품질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없어졌죠?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가운데에 배치.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다시 모델 뷰 찾아보기 5번 열기 이제 아래 내리셔서 여기 모서리 표시 음영 눌러주신 후에 또 등각으로 하나 둘 빼주시고요. 이 부분 삭제해 주시고요. 다시 예쁘게 배치 마우스 클릭 정렬에 가서 중심의 수평으로 정렬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번, 2번, 지금 3번, 5번인데요. 조금 더 예쁘게 좀 꽉꽉 차 보이도록 비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5번까지 다 됐고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PDF로 전환을 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USB에 담아서 PDF를 전환하시고 USB에 담아서 저희는 인쇄하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 저희는 컨트롤 S로 우선 저장을 해주세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신 후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를 PDF로 변경을 해주세요. PDF. 그 다음에 옵션에 가셔서 PDF를 컬러로 출력해야겠죠. 그래서 PDF 컬러 출력.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스 1번, 네, 바이스 1번 부품에 정답 도면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시트 2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시간이 좀 걸립니다. 등각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바이스 1번이 지금 정답 도면 PDF로 변경이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1번 부품과 지금 2번 부품이죠. 이렇게 1번은 지금 2D 정답 도면이고요. 2번은 지금 3D 등각 도면 이렇게 예쁘게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크게 확장을 하셔서 뭔가 좀 내가 잘못하거나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조금 더 부족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씩 보시고 좀 무언가 내가 조금 더 연습해야 할 부분들 조금 더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다 완성이 됐습니다.